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홍성군 예산군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 사회를 맡은 김성민입니다. 홍성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TJB가 중계하는 오늘 이 토론회 시간엔 홍성군 예산군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정책과 견해를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본 토론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를 초청해서 진행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후보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자리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화면 왼쪽에 서 계신 후보부터 순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강승규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승규 인사드립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조 후보입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진행 방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에 이어서 공약 발표와 보충 질문, 사회자의 공통 질문이 이어지고 후보자 주도권 토론과 추가 공통 질문, 그리고 마무리 발언 등으로 이어집니다.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의 전원이 자동적으로 차단되니까 후보분들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22대 국회의원 선거 홍성군 예산군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두 후보자의 시작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후보당 주어진 시간은 2분입니다. 발언 시간은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엄격히 제한됩니다. 그럼 정해진 순서에 따라 강승규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홍성 예산 군민 여러분, 새로운 예산 홍성 시대를 열어갈 지방시대 살림꾼 강승규 인사드립니다. 22대 총선, 단순히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아닌 국가의 운명, 홍성 예산의 미래가 걸린 선거입니다. 지금 홍성 예산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청년 불안, 저출생, 지방승변의 복합 위기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로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 강승규 초대 시민사회 수석으로서 지방시대 국정 철학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지방위기에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통쾌한 변화만이 이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그리고 지방정부가 모두 원팀이 되어서 힘있고 빠르고 확실하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한 만큼 단기적인 처방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산 홍성을 모르고 우리 지역을 차별한 사람은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의 발목 잡기에 민생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수의 성지 예산 홍성에서 필승으로 자유민주주의를 구해야 합니다. 좌파 극단주의 세력으로부터 민생을 구해야 합니다. 충절의 고장 홍성 예산의 저력을 보여주십시오. 네, 다음으로 양승조 후보 시작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성 예산 구민 여러분, 예산 홍성 구민 여러분, 전 충남도지사 양승조 인사드립니다. 홍성 예산은 제가 도지사로 도정을 이끈 중심지입니다. 예산군 신양면에는 제 외가가 있고 내포는 제가 4년간 살았던 곳입니다. 홍성 예산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이번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 양승조 충남도민이 감격했던 혁신도의 지정을 이뤄냈습니다.
서해선 KTX 서울 직결을 반영하고 삽기역 신설을 해냈습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충남 농어민수당 지급, 24시간형 어린이집 설립,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어린이집 무상 보육, 유치원 무상 유아교육, 고등학교 무상 교육, 무상 급식, 7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를 실현했습니다. 예산농성 발전의 시작을 도지사 양승조 했다면 완성 역시 5선 국회의원 양승조가 해내겠습니다. 저 양승조를 당선시켜 주신다면 저는 도지사 출신 5선 국회의원이 됩니다. 당 대표도 국회의장도 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큰 힘으로 큰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예산농성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저 양승조, 정치 인생에 단 한 번도 충남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충남 도민이 손을 잡고 충남을 바꿨습니다. 이제는 홍성 예산 구민연의 손을 잡고 예산 홍성이 획기적인 발전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저 양승조에게 도전을 펼쳤을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호소드립니다. 네, 두 후보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엔 후보자 공약 발표 이후에 보충 질문 순서입니다. 공약 발표는 2분 이내로 해주시고 발표가 끝나면 나머지 2분 동안 상호 토론을 진행합니다. 질문은 30초 이내, 발표자는 1분 30초 이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승조 후보부터 공약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저 양승조, 도지사 출신 5선 국회의원이면 큰 힘으로 큰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먼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로 간병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을 3개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양국관리법을 재개정하고 불필요한 농지 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선생님,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수당 구조 개선, 영유아 아동에 대한 야간 주말 돌봄 확대로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대학교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수도권 규제 강화로 지방 소멸을 막아내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농성 공약입니다. 국립공주대 예산캠퍼스 의과대학 설립과 대학병원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서해선과 경부선 KTX 직결을 조속히 완공하고 수도권 1호선 전철을 홍성역까지 연결하겠습니다. 홍성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추진과 홍조 읍성 복원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이뤄내겠습니다. 홍선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과 광천 식품산업 전문단지 조성에 획기적인 홍성 발전의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예산의 미래 농생명의 전진 기지인 내포 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그 충남 방저 철거호 6차 산업단지 조성, 독산 온천을 힐링 명소로 바꿔 예산의 획기적인 발전을 책임지겠습니다. 또한 홍문표 의원이 평소 말씀하시는 노인복지청 신설과 한우산업기부법 제정으로 어르신된 예우를 다하고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4선 국회의원의 정책 지혜와 도지사의 격려를 홍성 예산 발전에 쏟아내겠습니다. 네, 시간이 됐습니다. 양승조 후보의 공약 발표에 대해서 상호 토론을 2회 이어갑니다.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 30초로 진행됩니다. 강승규 후보 첫 번째 질문해 주시죠. 시간은 30초입니다. 양승조 지사께서 4년의 도정을 책임지셨고 또 그 전에 안희정 지사가 8년의 도정을 민주당이 책임졌습니다. 네. 홍성과 예산에 구체적으로 어떤 실적을 좀 남기셨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강승규 의원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저는 홍성 예산에 굉장히 큰 틀을 마련했다고 자부합니다. 먼저 홍성 예산 내부의 혁신도시 지정을 이뤄냈습니다. 이건 102만이 선명하고 많은 시도가 반대임에도 불구하고 한 10년 만에 혁신도시 지정을 이뤄냈고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실행되면
적어도 한 10개 정도 이상이 어떤 그 국가 공공기관 이전에는 큰일을 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이런 혁신들 직결과 서해선 직결을 해냈습니다. 우리 후보님도 말씀하셨지 서해선 직결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해선 직결을 통해서 홍성역에서 서울역까지 48분, 삽교역에서 서울역까지 45분까지 하는 서해선 직결 문제. 이것은 홍성과 예산이 발전해서 획기적인 발전의 토대를 가져올 아주 큰 역사적인 일을 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물어도 될까요? 네. 예. 혁신도시를 지정했다고 그러지만 네. 지금 내포는 네. 신도시가 개발된 지 10년이 지나도록 목표도시 10만에 크게 못 미치는 이제 3만 6, 7천에 불과하고요. 공공기관 하나 이전하지 않았습니다. 또 KTX 직결 문제를 언급하셨는데 네. KTX가 2015년에 기공한 이후에 민주당 도정이 12년 동안 지정되었지만 서해안선에 신안산선에 직결한다고 그랬다. 또 셔틀로 환승을 한다고 그랬다. 그리고 또 이제 직결한다는 원칙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저희 윤석열 정부가 들어가서 지난해 강승규 후보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두 번째 질문해 주시죠. 예. 시간은 서해안- 30초입니다. 예. 서해안선을 경부선에 직결하는 문제를 지난해 저희 정부가 타당성 검토를 들어갔고 올해서야 직결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결정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그 내포 신도시가 10만 목표라는 걸 맞습니다. 다만 10만 목표인데 이게 대한민국 전체의 어떤 인구 정체 내지 감소 시대에 맞물려서 세종시와 출범을 같이 했습니다. 세종시는요 국가기관이 이전하고 또 우리 도 같은 경우는 도기관이 이전하는 그런 차이 때문에 목표대로 인구가 채우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1차 공공기관 이전이 대표적인 것은 1분 저희가 내에 양승규 취임하기 후보 전에 말씀하시면 됩니다. 1분 내에. 예. 예, 취임하기 전에 이루어진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사실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문재인 정부에서 결정하지 않았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이루어진다면 결정이 된다면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10개 이상의 공공기관이 내포 신도시에 이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KTX 연결은 이건 제가 아까 말씀하신 굉장한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신안선과 연결되는 걸 환승으로 결정했는데 이거를 평택에서 화성까지 한 7.1km를 연결해서 고속도로 직결로 연결시키는데 이것이 직결이 완성되면 홍성에서 서울까지 48분, 삽교에서 서울역까지 45분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발전의 토대를 놓았다고. 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강승규 후보 공약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네 가지 지방시대 공약을 약속합니다. 첫 번째는 홍성 예산 원도심 부활 프로젝트입니다. 홍성은 홍주 읍성을 조기에 복원하고 홍성천 살리기와 먹거리 특화 시장을 통해 개발하고 광천시장과 함께 전통 관광시장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예산시장과 신삽교역, 예당호를 연계 개발하고 덕산을 온천 스포츠 휴양시설에 어울리는 복합 힐링타운으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광천은 정육식당 거리 조성, 전통 발효식품 개발, 광천 기임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광천역 폐철도 부지에 공원과 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포 신도시의 새로운 도약입니다. 내포 신도시에 카이스트 과학영재고를 유치하는 등 미래 인재 교육 특구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소아응급센터와 종합병원 등 필수 의료체계를 조기 구축하겠습니다. 세 번째 약속은 청년의 활력이 넘치는 도시 지방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서해선과 경부선 KTX를 직접 연결하여 서울 홍성 50분대 교통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출퇴근 통학도 가능해집니다. 수도권 통학 통근자를 위하여 교통비의
70%를 지원하는 지방 상생 교통카드를 도입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어디서나 행복한 도시마을 조성입니다. 마을이관과 경로당을 복지센터로 전환하겠습니다. 간호, 간병, 원격 진료 등 어르신 대상 보건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마을버스, 섬김택시, 장애인 꿀택시, 파크 골프장 등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네, 강승규 후보의 공약 발표에 대해서 양승조 후보와 상호 토론 부탁드립니다.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 30초로 진행됩니다. 양승조 후보 첫 번째 질문 해주시죠. 시간은 30초입니다. 예, 후보님 공약을 보니 어르신들을 위해서 파크 골프장과 일자리 확대 공약이 있습니다. 저 양승조 공약 일치하고 있고 어르신이 좋아하는 훌륭한 공약임에 틀림없습니다. 저는 후보님께 평균 수명과 건강 수명의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제가 충남 도지사 시절에 도움리 걷기 활성화를 위해 제가 만들고 서비스했던 걷주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이 걷주라는 어플이 다른 시도 따르는 그의 모델이 되는데. 네, 강승규 후보 1분 30초간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명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건강한 수명이 늘어나야 어르신들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건강 수명과 평균 수명이 일치해야 되고 건강 수명이 늘어나도록 우리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확대해야 됩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스포츠 등을 통해서 활성화가 된다면 어르신들의 다양한 의료 서비스 등이 좀 그만큼 의료비 등이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홍성의 파크골프장을 한번 방문해 본 적이 있는데 좁은 파크골프장에 많은 회원들이 계셨습니다. 이곳에 많은 분들이 정말 즐길 수 있도록 주변에 농지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서 파크골프장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정말 행복해질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경로당을 거기에 복지센터 또는 여러 가지 복지마을 개념을 도입해서 원격 진료라든지 간병 서비스, 생활복지사들을 투입하여서 정말 어르신들이 행복한 곳으로 만든다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평균 수명 연장을 위해서 저희는 의료 서비스가 또 대폭 확대됩니다. 아무래도 어르신들은 의료 서비스에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저희는 공공의료 체계와 이 부분 등을 나중에 답변도 드리겠지만 민간 협력 서비스를 통해서 어르신들의 어떤 건강을 더욱더 챙기겠습니다. 네, 양승조 후보 두 번째 질문해 주시죠. 시간은 30초입니다. 예, 우리 강승교 후보님께서 아까 KTX 직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사실 지난 정부에서 그 환승을 결정했습니다. 환승 결정인데 처음에는 서해선과 신안선을 연결해달라는 해서 우리가 대안을 마련해서 서해선과 경부고속철도를 연결해라. 그래서 이게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촉구했고 이게 21년 7월에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 고시됨으로써 네, 정해진 발언 시간이 끝났습니다. 강승규 후보 1분 30초간 답변 부탁드립니다. KTX 직결 문제는 좀 더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2015년에 서해안선이 기공식을 가졌고 이때 당시만 해도 신안산선에 직결하는 문제가 계획에 수립되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에 이 부분 등이 또 셔틀버스를 통해서 서해안선에 신안산선에 환승하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이때부터 많은 부분들이 또 꼬이기 시작했던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등을 우리 충남도지사가 12년 동안 그 안희정 지사, 우리 양승조 지사님께서 맡으셨는데 이 부분 등이 그 당시에 해결되지 않고 지금 올해 KTX가 올해 준공이 됩니다. 신안산선이 준공이 됩니다. 서해선이 준공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공이 되더라도 개통을 한다 하더라도 반쪽짜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 지금 올해 서울에 경부선에 직결될 때까지는 서울에 가려면 적어도 1시간 반 동을 소비해야 됩니다. 결국 지금의 장항선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또 하나 덧붙인다면 장항선 복폭선이 올해 또 개통이 됩니다. 복폭선 공사를 하면서 이곳의 수도권 전철이 지금 신장까지 내려오게 돼 있는데 이곳 예산 홍성까지 내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또한 플랫폼을 고도화 작업을 안 해서
복북선이 완공이 되더라도 결국 수도권 전철은 운행이 될 수 없다. 이게 현실이죠. 네, 두 분의 공약과 상호 토론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첫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각 후보당 1분입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은요. 내포 신도시 국가산업단지 확정 및 기업 유치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내포 신도시는 지난 2020년 혁신도시 지정 이후 국가산업단지가 지정만 되었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당초 발표보다 국가산업단지 조성 규모도 축소되고 빠른 후속 조치 또한 없어서 국가산업단지 지정이 취소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요. 국가산업단지 확정을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이며 아울러 산업단지 구성 및 기업 유치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강승규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내포 신도시가 들어선 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4만 명에 미치지는 목표 인구가 절대 부족한 상황입니다. 공공기관이 혁신도시가 지정으로 올해부터 또 추진된다더라도 공공기관 이전되더라도 내포 신도시의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기업이 들어와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하자마자 내포 신도시에 70만 평의 국가 산단을 지정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비 타당성 검토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지금 LH 등과 홍성군이 다양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70만 평으로는 타당성 부분에 있어서 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등이 있어서 이를 50만 평 정도로 축소하는 방안들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쯤에 타당성 검토에 들어가서 2026년 되면 내포 산단이 출범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두 번이나 약속하신 모빌리티를 위한 미래 첨단 산업. 네,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음은 양승조 후보가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시간은 역시 1분입니다. 예, 내포 국가산업단지는 국가 경제와 지역균형 발전을 겨냥한 미래 자동차 산업, 2차 전지, AI, 수소산업 등을 주력 산업을 하는 차세대 첨단 산업 단지입니다. 이를 위해서 국가산업단지 확정을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예타 통과가 먼저 돼야 됩니다. 예타 통과를 해서 우리가 5선위원이라면 그 역량을 쏟아붓겠다. 또 환경 영향평가, 교통 영향평가, 또 재영향평가를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산업단지 구성에 있어서는 현대라든가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LG엔솔, SK온 같은 대기업 유치가 필수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대기업 유치를 위해서 몇 가지 유인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기회발전 특구를 적용되는 문제, 또 법인세 차등화 문제, 거리금 차등자 문제, 입지 부담금 지원 문제를 통해서 이런 기업을 유치하도록 네, 두 분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동일 주제에 대한 후보자 상호 질의응답이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강승규 후보 30초간 질문해 주시고 양승조 후보는 1분 30초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승규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어제 양승주 지사가 한 인터뷰에서 천안을 수부도시라고 그동안 말씀하셨는데 홍성 예산 또 내포 신도시 등이 또 수부도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중적인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두 곳이 다 수부도시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수부도시는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인 한 곳이 그 지역의 수부도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의견을 가지신지 묻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천안은 우리가 충남 인구의 31% 정도를 차지합니다. 또 경제력이 아산과 함께 굉장히 집중되어 있죠. 그러면서 천안을 인구라든가 경제력으로 볼 때 수보도시라 해도 틀림이 없고 사실 천안이 수보도시라고 그렇게 합니다. 다만 강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홍성 예산은 내포 신도시로 도청과 경찰청, 교육청 이런 모든 도의 기관이 집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와 행정의 어떤 중심지로서 수부도시가 예산 홍성이라는 것은 지나치지 않다. 달리 말씀하면 경제 수부도시 천안, 또 정치 행정의 수부도시 예산 홍성 예산이라는 것은 전혀 어색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홍성 예산이 어떤 정치행정의 중심지로서 우리가 도의 공공기관은 거의 다 이전이 됐지만 아직도 그 기능이 활성화되고 우리가 나름대로 자족 기능 같은 게 마련되려면 산단을 통해서 많은 기업이 유치되고 그래서 이 내포 신도시가 어떤 수보도로서 발전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저도 강호 부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산업 단지를 통해서 또는 많은 기업체를 유치를 통해서 내포 신도시를 홍성 예산을 정치행정의 수보도시에 걸맞게 발전시킬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순서를 바꿔서 양승조 후보가 30초간 질문을 해주시고 강승규 후보 1분 30초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조 후보 질문해 주세요. 예, 강승규 의원이 아까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원래 내포 국가산단 후보지가 지정됐을 때는 LH가 사업비 4,963억 원을 모두 부담하고 71만 평 부지를 국가산단으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강승규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 예타 통과해서 지자체가 조성비를 부담하거나 산단 면적을 줄일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만약 내포 국가산단 지정관에서 이와 유사한 과정이 전개된다면 국가산단 조성 의미가 퇴색된다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네, 시간이 종료됐습니다.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승규 후보님. 내포 산단은 가장 효율적으로 정부와 또 우리 지방 정부가 함께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미래 첨단 산업을 유치하는 쪽으로 정리해서 이제 타당성 조사가 시작되는 만큼 잘 조정되리라 확신합니다. 제가 아까 그 양승조 지사께 좀 질문 드리신 것에 빠졌는데요. 양승조 지사께서 도지사로 재직 당시에 당초 내포에 유치하기로 했던 국제 컨벤션 센터 그리고 충남 지식산업센터, 충남역 혁신상이 등 수백억에서 수천억 원에 달하는 기관과 시설들이 내포 신도시로 거론되다가 이게 다 천안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안도지사다 이런 또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홍성군이 청소년 문화의 집을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8대2 정부가 80% 그리고 홍성군 20% 지원 사업으로 따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방 이양 사업으로 충남도로 넘어가면서 우리 양 지사께서 이것을 충남도 그러니까 홍성군 70% 부담, 충남도 30% 부담으로 바꾸면서 100억 원 이상의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게 무산됐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마찬가지로 각 후보당 1분입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은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복지 증진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2023년 기준 충남도는 노인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고 홍성 예산 지역 또한 노인 비율이 높은 농촌 지역입니다. 이제 노인층에 대한 생계 보장이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같은 복지 정책은 단순한 사회적 지원을 넘어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도 직결되는데요. 후보자가 생각하는 노인 복지 증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양승조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예, 오늘날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준 어르신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노인 빈곤율이 40%가 넘어서 OECD 평균의 3배가 넘고 독거 어르신들이 197만이 넘어섰습니다. 부끄럽게도 노인 자살률이 압도적 1위입니다. 이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합니다. 노인 문제가 3가지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경제적 어려움, 빈곤이라고 그러죠. 또 건강상의 어려움, 병고라고 그러죠. 또 홀로사로 또 여러 가지 사회활동을 덜 함으로써 이 고독고가 있는데 먼저 노인이 빈곤을 위해서 양질의 노인 일자리 창출, 기초연금 급여액수 확대, 그리고 국민연금을 성숙시키겠습니다. 병고 해결을 위해서는 노인 체육시설, 파크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체육시설을 확대하고 임플란트를 2개에서 3개 정도 증가시키고 제가 대한민국 처음으로 시도했던 어르신 놀이터 확대를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고독 해결을 위해서는 노인 종합복지관과 경로당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강승규 후보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역시 시간은 1분입니다. 어르신들의 생활 거점인 마을회관을 복지센터로 전환하겠습니다. 생활복지사 등을 배치하고 간호, 간병, 원격 진료 등으로 의료 보건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택배 이용, 대중교통 이용, 그리고 장보기 등에 대한 생활 지원도 이 생활복지사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가 활동, 정보화 교육, 문화 활동도 지원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는 저는 세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자립형으로 복지센터에서 교육이라든지 돌봄, 생활지원 등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노케어 일자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둘째는 기업형 일자리로 마을기업, 상생기업 등 실버 창업기업 등을 통하여 기업형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 일자리입니다.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홀몸 어르신 그룹 홈 서비스 등을 수행하는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네, 두 분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동일 주제에 대한 후보자 상호 질의응답이 이어지겠습니다. 양승조 후보가 먼저 30초간 질문해 주시고 강승규 후보 1분 30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충남도지사 재직 시절에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버스를 무료로 할 수 있는 제도를 전국에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2019년 7월 1일이죠. 지금도 어르신들이 버스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르신이 항상 활용하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또한 제가 어르신 놀이터를 신설했습니다. 전국에 처음으로 신설했죠. 또 걷조 앱을 통해서 걷는 어르신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했는데 이런 버스비 무료제도 어르신 놀이터 걷조 앱에 대해서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강 후보님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서울에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지하철 요금이 무료입니다. 75세 이상 어르신 교통 서비스는 대부분 시도에서 다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보다도 지금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원도심 등을 활성화해서 어르신들이 이런 곳에서 그동안 이어오던 생계, 그동안 이어오던 가게 등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르신 복지가 완성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도심 활성화 정책으로 저는 지역문화, 먹거리 그리고 볼거리가 특화된 그런 상품을 개발할 예정이고요. 홍주읍성 또 홍성천 그리고 예당호, 신삽기역, 예산시장 등 그 지역의 특성이나 환경 등을 잘 활용하는 부분 등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르신 일자리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요즘 호소하는 부분이 딸기 체험 농장 같은 딸기 재배 농가에서 이런 부분 등이 우리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함께하는 체험 농장도 만들고 싶은데 이에 대한 규제들이 있어서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홍성 예산의 어르신들 맞춤형 그런 교통 대책, 복지 이런 부분에 집중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순서를 바꿔서 강승규 후보가 30초간 질문해 주시고 양승조 후보는 1분 30초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홍성 예산의 공공의료 서비스가 그렇게 완비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르신들 의료 사각지대에 아직도 놓여 있습니다. 필수 의료 체계 또 부족합니다. 아이들은 아이가 아파도 소아병원에 갈 수가 없고 그리고 가더라도 몇 시간 대기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사 시절부터 어떻게 이런 필수 의료 체계 그리고 공공 의료 체계에 대해서 고민하셨는지요? 예, 먼저 공공의료 체계에 대해서는 홍성의료원이 홍성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활성화시키고 보다 많은 양질의 서비스 제공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했다.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도 하나의 그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 서남부 지역 필수 의료 체계 부족합니다. 또 공공의료 부족하죠. 필수 의료 체계의 어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실 종합병원 유치를 한 2년 정도 노력해 왔고 그게 팀 직전까지 진행에다가 후임 도지사님께서 계획을 체결하고 아마 조만간 종합병원이 개설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공공의료 서비스 문제는 근본적으로 실질적으로 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립과 부속병원 설립으로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충남의 공주대학교 예산 캠퍼스가 있습니다. 예산 캠퍼스에 의과대학을 설립하고 여기에 어떤 그 내포를 중심으로 해서 대학교 부속병원을 설치한다면 많은 부분의 공공의료 부족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 문제는 우리 홍성과 예산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공공의료를 확대할 것인가, 이 문을 국가 전체원에서 볼 뿐만 아니라 우리 도와 시군에서도 함께 고민의 과제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단으로서 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립과 부속병원 설치를 우리가 공주대학교 함께 앞장서 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후보자들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후보자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은 각 후보자당 6분씩 총 12분간 진행됩니다. 각 후보자는 6분 동안 주도권을 갖고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질문은 1분 이내로 해주시고요. 답변은 최소 30초를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초가 지나면 주도권을 가지신 분이 답변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도권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 강승규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예, 2019년 홍성군 재정자립도가 14%인데도 불구하고 군비 45권을 투입해서 홍성군의 청소년 문화센터 문화의 집을 설치하겠다고 홍성군에서 추진했습니다. 왜냐하니까 내포 신도시가 들어섰고 내포 신도시에는 많은 젊은 층들이 거주하기 때문에 이 젊은 층의 자제들인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 방과 후에 여러 놀이라든가 뭐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리고 또 다양한 여유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 문화 공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당시 정부에서 공모 사업으로 진행된 청소년 문화의 집에 공모를 해서 당당히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대2 정부가 80% 그리고 또 지방이 20% 예산을 투입해서 이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군이 결국 군비 45억 원을 투입해서 땅도 샀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정부 지방 이양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충남도가 정부 대신에 추진하게 되었는데,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질문을 1분 이내로 좀 진행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충남도가 추진하게 되었는데 충남도가 이를 7대3 역시 3을 충남도가 하는 것이 아니라 3을 충남도가 하고 70%를 홍성군이 부담토로 가르면서 이 사업이 결국 무산되었고, 지금 45억 원의 군비가 들어간 이 부지는 대동농장 부지, 냄새나는 대동부지가 결국 지금 냄새나는 잡초가 묵어진 땅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 내지 약간 그 인식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홍성군에서 부지 매입을 완료했고, 그런데 20년 10월 29일에 균특위계 지방 이양으로 도비 보조 비율이 감소하게 됐습니다. 80%에서 30%로 감소하게 됐고, 더불어 군비가 부담이 증가가 됐죠. 그래서 결국 그 당시 홍성군에서 사업 포기서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애초에는 우리가 한 군비가 20% 29억이었는데 균특위계 지방 이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 72억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그 예산상 부담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그 포기서를 제출했고, 그 결과가 말씀하신 대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또 지금 아까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충남도지사 4년 동안 우리 홍성 예산 군민들은 천안도지사라는 그런 좀 비판을 좀 했다고 그럽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당초 안희정 지사 등이 그 약속했던 컨벤션 센터를 또 결국 천안으로 그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2,200억 정도에 이르는 것이고, 그 이외에도 많은 공공기관 또 어떤 공기업 등이 내포에 신설돼서 지금 2년 동안 그 이후에 지난
양승조 지사님 4년 그리고 안희정 지사 때 8년 동안에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들어섰다면 혁신도시 지정 이전에 많은 공공시설이 들어서서 내포가 활성화됐을 것이라고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우리 강승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충남국제 전시 컨벤션센터가 홍성 예산 내포로 결정된 것이 우리가 천하로 변경됐다. 그건 좀 오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더 확정해야 되지만 이건 충남국제 전시 컨벤션센터는 도가 1,600억 원을 부담하고 천안시가 600억 원을 부담하는 겁니다. 예, 그 점을 좀 확인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이전에도 천안이 도지사라고 했는데 사실 천안 분들은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송구스럽지만 우리 홍성 예산에만 너무하는 것을 어떤 도정의 사업을 하는 게 아니냐라고 질책을 받을 정도였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혁신도시가 지정됐는데 그 혁신도시가 왔을 때 공공기관 이전을 어디로 할 것인가. 많은 논산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공공기관이 어떤 균형 발전을 위해서 와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제가 혁신도시는 집적돼야 된다. 따라서 우리가 내포 신도시에 모든 공공기관 이전해야 된다. 그런 일을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충남 도서관도 내포했습니다. 또 충남 스포츠센터가 한 450억 원 들여서 진행돼서 올해 안에 아마 개관되는 거 같는데 이게 충남 스포츠센터가 있고 도립미술관이 한 950억 원 들여서 내포에 신설입니다. 또 예술의 전당이 우리 한 1,200억 원이 들여서 내포에 신설되면 내포야말로 명실성부한 어떤 도청이 소재하는 정치 행정의 중심에서 우세한 찾을 것이다 라고 답을 드립니다. 다시 질문을 좀 드립니다. 결국 충남이 도청 소재지를 대전에서 이곳 홍성 예산 홍성으로 옮긴 것은 대전의 발전과 더불어서 충남도의 여러 가지 핵심적인 그런 발전 킬러 콘텐츠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중심지가 충남도청 등이 소재한 내포 신도시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그것을 저희는 수부도시다. 충남의 새로운 수부도시는 홍성 예산이 되어야 된다는데 결과적으로는 천안으로 가져갔다. 여기는 무리만 남았다 하는 것이 홍성 예산 주민들의 안타까움입니다. 네, 다음은 양승조 후보가 주도권을 행사할 차례입니다. 시간은 역시 6분입니다. 아까 강승규 후보님이 제가 어르신들에서 만든 제도인 75세 이상 오신 그 버스 무료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그 65세 이상은 전철이 다는 건데 제가 왜 이 제도를 만들었냐. 충남에는 전철이 안 다니죠. 홍성 예산에는. 그래서 전철이 다니지 않는 어르신들에게 어떤 교통편을 제공해서 건강을 도모하고 경제 부담을 줄인다는 의미에서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버스 무료라는 제도를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근데 아까 강승규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의 시도가 하고 있다. 근데 어느 시도가 하고 있나요? 전철과 버스는 이렇게 아니 전철 말씀하지 말고 전철과 버스는 이렇게 차이나죠. 서울의 대중교통의 중심은 전철 중심으로 돼 있고 버스가 거기에 결합돼 있습니다. 충남의 대중교통은 버스이지요. 이곳 충청대 대중은 버스이니까 어르신들의 대중교통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서울의 전철이나 도시의 전철 사업이고 우리 충남 지역에서는 버스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승주 지사께서 우리 충남 지역의 75세 이상의 대중교통비를 지원하겠다는 것, 지원하기로 한 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다른 도시는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 우리 어르신들이 대중교통 지원을 받고 있다. 그걸 우리 강승규 의원님 네. 다른 시도가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한번 말씀해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서울이 버스비 무료는 75세 이상 무료는 충청남도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것이고 대부분이 시도가 아니라 대구가 아마 작년 7월 1일부터 대전이 금년부터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전철이 없는 곳에 어떤 어르신들 시도에 있어서 어르신의 교통 편의라는 획기적인 대책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강승규 의원님 좀 잘못하고 계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에 제가 사전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그 사전선거 운동에 대해서 여러 차례 보도가 됐다는 것은 잘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2024년 5월 23일 SBS 보도에 따르면 강 후보는 작년 3월부터 5월 중순까지 예산군과 홍성군이 축구대회, 마라톤대회, 초등학교 동문회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해 자신이 지휘가 적힌 명을 돌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24년 3월부터 11월까지 홍성 예산 지역 행사에 50차례
방문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이거 사전 선거로 의혹을 제기하고 더구나 예산홍성에 23년 3월에서 11월까지 50차례 방문했다면 다른 시도에는 얼마나 방문했는지 그 말씀 좀 해주시고 이 50차례 방문한 것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된다는 의혹에 대해서 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통령실의 시민사회 수석입니다. 시민사회 수석은 미디어를 통해서 시민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또 대통령실을 방문하는 국민들을 만나는 게 시민사회 수석입니다. 현장에서 더 많은 사람의 더 많은 얘기를 경청해서 대통령과 정부에 전달하는 것이 시민사회 수석의 고유한 업무입니다. 제가 현장을 방문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직무이기죠. 제 고향 예산 홍성도 그런 정도 범위 내에서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서 저는 시민사회 수석으로서 다양한 간담회도 가진 바가 있고요. 행사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제가 종교 담당 수석을 제 시민사회 수석 업무 중에 주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종교 업무인데요. 전국의 사찰을 제가 한 70% 정도 우리 주요 사찰을 의원님, 70% 정도 갔었고요. 30초가 넘었는데요. 교회나 또 다른 네. 많은 시설도 이렇게 방문했다. 이렇게 예. 말씀드립니다. 예산홍성에 50차례를 9개월에 방문했다면 다른 시도를 얼마나 그 비율대로 많이 했어야 될까요?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지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2024년 1월 30일인가요? 우리 존경하는 홍문표 의원님께서 YTN 라디오에 출연해서 1960년, 1970년 막걸리 고무신 선거를 연상시킬 정도로 대통령 깃발을 함부로 남용하는 것을 맞지 않는다. 대통령 시계가 배포됐다는 신고가 들어온 것은 25개 정도다. 이 자리로 파인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홍문표 의원님께서 지난달 2월 20일인가요? 공천관리위원회 대통령실에 만여 개 살포 의혹, 관광시설 경비 대납 등 수많은 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강승규 후보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과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사실이 우리 자당 소속이신 홍문표 의원께서 요청한 사실도 들었습니다.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승규 후보께서는 우리 홍문표 의원님 말씀이 사실인지 아니면 홍문표 의원 말씀이 사실이 아닌지 그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대통령 시민사회 수석으로 있으면서 저희 대통령실에 방문한 우리 국민들이 전국에서 10,000명이 넘습니다. 그 10,000명에게 우리는 대통령실을 방문하면 대통령 시계도 선물하고 손수건도 드리고 각종 기념품을 드립니다. 그것이 10,000명이라고 와전된 것이고요. 제가 또 대통령 시민사회 수석으로서 대통령 축사 또는 다양한 기념사 등을 전국의 현장에 방문해서 대독하거나 아니면 또 시민사회 수석 축사를 직접 행한 것 등이 100차례가 넘습니다. 우리 행정관들이 저희 시민사회 수석실의 행정관들이 현장을 방문하여서 전국의 현장을 방문해서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진 것도 50차례가 넘습니다. 이런 부분이 주도권 토론이나 된 것이고 예. 그 제기된 적이 돼서 선관위가 잠깐만요. 시계 예. 배부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공통 질문 이어지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각 후보당 1분입니다. 세 번째 공통 질문은 원도심 활성화 대책을 묻는 질문입니다. 예산 홍성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원도심 활성화 정책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포 신도시 조성 이후 홍성 예산은 꾸준히 인구가 감소하고 상권이 침체됨에 따라서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통 질문은 양승조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예, 원도심의 물리적 노후와 사회문화적 시티가 지역 전체의 균형 발전을 저하하고 지방도시 시티를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비단 홍성과 예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어떻게 원도심을 활성화시킬 것인가, 도시 재생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설치하는데 아직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홍성읍과 예산읍을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먼저 홍성읍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홍성 역세권
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홍주읍성 복원을 위해서 KT 홍성지사를 이전을 추진하고 홍성 전통시장에 공영 주차장과 주차건물을 신축해서 홍성시장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홍성 교도소도 이전해야 되겠죠. 예산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 충남 방저 부지를 활용해서 농산물 6차 산업의 전쟁기지인 농산물 종합터미널이 구축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삽교 중앙로 700m 전선 지중화 사업 중에서 네, 다음은 강승규 후보가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시간은 역시 1분입니다. 우리 지역의 내포 신도시 홍성 예산 원도심 3개 축으로 돼 있습니다. 내포 신도시는 국가 산단, 대기업 유치, 그리고 교육과 의료 인프라를 구축해서 인구 10만 도시를 달성해야 됩니다. 홍성 예산 원도심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결국 지역 특화 브랜드를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홍성에 홍주 읍성, 홍성천, 그리고 홍성시장 등을 홍성의 먹거리, 문화, 그리고 또 볼거리 등과 함께 연합 개발해서 원도심에 사람이 꼬이도록, 사람이 찾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광천도 정육식당거리, 전통 발효식품 등 또 김 클러스터 산업들을 통해서 광천의 활성화를 꾀야 됩니다. 예산, 백종원 대표께서 예산시장의 부활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산시장과 삽교 그리고 또 삽교역 함께 엮어서 개발한다면 예산시장을 지속적으로 사람이 찾는 장소로 만들 수 있다. 네, 두 분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동일 주제에 대한 후보자 상호 질의응답이 이어지겠습니다. 양승조 후보 먼저 30초간 질문해 주시고 강승규 후보 1분 30초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조 후보 30초간 질문해 주세요. 예, 보통 시청사 아니면 도청사, 군청사를 이전하게 되면 그 원도심 공동화가 가속화됩니다. 그것은 한때 천안이라든가 대전이라든가 다른 시도를 봐도 마찬가지죠. 근데 홍성군청이 아마 그 이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마 군청이 있던 원도심 주변에서는 물론 홍주읍성 보건 문제하고 함께 결부되는 문제인데 이런 공동화 문제가 발생이 예상됩니다. 이런 문제에서 강승규 후보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똑같이 그런 부분에 우려가 되기 때문에 원도심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고요. 홍성군청이 이전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홍성 원도심을 빨리 활력을 다시 불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의 가장 큰 핵심은 홍주 읍성을 빨리 조기에 복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홍성군이 많이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문화재청 등에서 그동안 투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시민 사실속으로 있을 때부터 홍성군의 요청을 받아서 문화재청에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를 좀 제대로 빨리 국가 예산도 더욱더 지원이 확대되어서 홍주읍성은 조기 복원해야 되고요. KT 빌딩이 이전해야 됩니다. 그곳에 KT 빌딩이 남아있는 것은 홍주읍성의 여러 가지 기능 등을 저해하기 때문에 KT를 조속히 이전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당선이 되면 곧바로 KT 측과 협상을 해서 홍성의 읍성을 그리고 홍성 원도심이 조기 복원토록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주차장, 홍성천 등의 주차장 등이 있고 홍성천이 있습니다. 환경을 복원하는 것이 원도심 살리는데 더 효과가 있다는 것은 그동안 여러 차례 증명되었습니다. 홍성천 살리기와 홍성천 주차장 이 문제를 좀 더 다각도로 검토해서 홍성 원도심의 플러스적 요인으로 네, 이번에는 순서를 바꿔서 강승규 후보가 30초간 질문을 해주시고 양승조 후보는 1분 30초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 양승조 후보의 공약을 봤더니 혁신도시 발전청을 신설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양승조 지사께서 혁신도시가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홍성 예산의 혁신도시에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청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지금 저는 이곳에 혁신도시에 기업이 못 들어온 것이 청으로 해결될 문제인지 청을 또 공무원을 또 늘리는 것이 해결될 문제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혁신도시 발전청은 뭐 홍성에 설치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대전과 우리 충남도 내포에 혁신도시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전국에 12개입니다.
근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청이 설치돼서 여러 가지 국가적 지원과 일정한 예산이 1년에 매번 투입이죠. 그런데 혁신도시가 우리 충남과 우리 대전은 12개 정도 있는데 여기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또 그럴 때 일정한 지원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혁신도시 발전 지원청을 설립해서 전국에 12개로 산재되는 혁신도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국비 투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이 이전되지 않은 것은 지금까지 내포 같은 경우는 첨단 산업 단지가 있지만 첨단 산업의 일부 분양이 됐지만 아직 100% 되지는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업이 이전되기 위해서는 기업이 지역으로 오는 유인책이 돼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그 유인책으로 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립니다. 먼저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차등해야 된다. 그래서 그 도라든가 어떤 인구 감소 지역은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면제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법인세 차등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현재 거리 그 전기요금은 수도권이나 지방이나 똑같지만 거리요금 차등제를 실현해야 됩니다. 거리요금 차등제를 시행해서 어떤 한 발전으로 가까운 충남의 전기요금이 대폭 낮았을 때 이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다고 네, 이어서 4번째 공통 질문 이어지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각 후보당 1분입니다. 4번째 공통 질문은 홍성 예산지역 공공의료 강화 방안을 묻는 질문입니다. 최근 충남을 포함한 비수도권 지역들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공공의료의 필요성에 비해서 충분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의료 공백 문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요. 예산 홍성 지역의 공공의료 강화 정책에 관한 견해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강승규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역의 그 지방의 필수 의료 체계 그리고 또 공공 의료가 민간 부분과 협력을 통해서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역의 공공 의료 기관 등으로 보건소와 지방 의료원이 있습니다. 아직 주민들께서는 기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등에 지금 정부가 의료 체계를 개편하고 하고 있는데 이때 민간 종합병원이라든지 대학병원 등과 연계해서 이런 공공의료기관이 협업을 통해서 더 서비스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마을 복지 회관이나 또 가정에서 병원, 개인 병원 등과 연계해서 원격 진료 서비스를 좀 확대하면 공공 서비스가 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결과적으로는 대학병원, 민간병원, 종합병원, 전문병원 그리고 공공의료기관들이 좀 더 효율적인 의료 체계로 개혁이 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다음은 양승조 후보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시간은 역시 1분입니다. 예, 우리 민간 부문과 연계해야 된다는 강승규 후보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냥 공공의료의 여러 부족한 문제를 어떤 민간의 종합병원을 유치해서 해결하자. 그래서 제가 도지사 재임 시절에 어떤 종합병원 유치를 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퇴임하고 바로 그 성과가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립공주대 의과대학 설립과 부속병원이 설립된다면 공공의료 기능이 대폭 강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치매라든가 심혈관 질환 같은 거를 맡을 수 있겠죠. 둘째, 그 의과대학 설립 이전이라도 홍성의료원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홍성의료원은 지역의 1차 의료기관에서 대부분의 병증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고 이번에 아주 집중적으로 노력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한 나아가서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해야 됩니다. 이 보건소는 곳곳에 산재되어 있고 국민과 가장 밀접한 것이기 때문에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겠습니다. 네, 두 분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동일 주제에 대한 후보자 상호 질의응답이 이어지겠습니다. 강승규 후보가 먼저 30초간 질문해 주시고 양승조 후보가 1분 30초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문 부탁드립니다. 예. 기업을 지사 시절에 기업을 유치하시고자 노력했으나 또 첨단 산업단지를 이곳 내포에 만들었으나 제대로 분양이 안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업 등이 그저 그냥
산단 만든다고 유치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가 마케터가 돼서 뛰어야 되는데 실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예, 당연합니다. 제가 도지사 4년간 재임할 때 1년에 한 20개에서 40개 정도 해서 한 2,800개 정도 기업을 유치했고 액수 따지면 한 14조 정도의 기업을 유치했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제가 충청남도 경제 성적에 제가 도지사 때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총 GRDP가 전국에서 경기 서울에서 세 번째로 많았고 1인당 GRDP는 우리가 울산에서 전국에 두 번째 정도 많았고 이 수출 같은 경우도 전국의 2위고 무역자는 압도적 1위였죠. 이와 같이 어떤 기업 유출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특히 친환경 수소 블렌드 구축 사업을 우리가 서산에 이렇게 유치한 것은 한 5조 원 정도가 투자되는데 그것도 우리가 도지사로서 우리 도청 공직자와 함께 이루어낸 성과다.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첨단 산업단지가 완전히 100% 분양되지 않았죠. 그렇지만 상당 부분 분양된 걸로 알고 있고 우리가 아마 이번에 2차 첨단 산업단지 국가 산업단지 지정과 함께 연계한다면 이 부분도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이런 국가 산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축소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71만 평을 약속했고 우리가 LH가 한 4,963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는데 이게 축소되거나 어떤 도와 군이 일정한 부담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근시안적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순서를 바꿔서 양승조 후보가 30초간 질문을 해주시고 강승규 후보는 1분 30초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공의료가 대학병원과 이 의과대학 대학 부속병원이 있죠. 이것도 있지만 실적으로 지방의료원이 굉장한 역할을 합니다.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각 지방의료원에서 커다란 역할을 했는데 이게 홍준표 지사님이 경남지사 제1시장님이시죠. 진료의료원을 폐쇄한 바가 있습니다. 진료의료원이 적자다, 좌파의 어떤 번거지다 이런 말씀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후보님은 지방의료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강 후보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지방의료원 필요합니다. 지금 홍성 예산은 노인 어르신들을 비롯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의료 사각지대에 많이 놓여 있습니다. 지방의료원이 이에 대해서 많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서 지방의료원이 공공기관이고 공직자가 근무하기 때문에 그저 근무만 하면 된다는 아니란 상태에 있을 때 지방의료원이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서비스를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줄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분명한 자각 또는 또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제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방의료 체계를 공공의료 체계를 개편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의대 정원을 확충해서 전국의 대학의 의대 정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의대도 필요합니다. 지금 충남이라든지 경북, 전남 정도가 도청 소재지에 의대가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의대를 신설하게 되면 이런 지방의료원과 또 아까 양승조 지사께서 언급한 보건소 기능 등을 좀 더 종합적으로 설계를 다시 해서 지방의료원도 활발한 서비스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양질의 서비스가 종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편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제 후보자 토론회를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후보자 두 분께 마무리 발언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두 후보자께 각각 45초씩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양승조 후보부터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사선 국회의원, 국회보건복지위원장, 당 최고위원, 그리고 충남도지사를 경험했습니다. 이번에 당선되면 도지사 출신의 5선 국회의원입니다. 당의 대표도 국회의장도 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다른 후보가 가질 수 없는 저 양승조만의 강점입니다. 큰 힘으로 홍성 예산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또한 거꾸로 가는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바로 잡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정치 인생에 충남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 양승조 뼈는 선산으로 갈 수 있어도 남은 정치는 예산 홍성에서 마치겠습니다.
저 양승조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투표로 저 양승조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네, 다음은 강승규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은 어떠셨는지요? 지방시대로의 변화에 어떤 사람이 더 적합한지 잘 판단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우리의 번영을 이끌어 왔습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선조 어르신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희생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의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6.25 전쟁이 잦은 군사 충돌로 발생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대 여당으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4대 개혁과제 민생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거대 야당의 폭주를 막는 그런 심판의 선거가 돼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홍성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TJB가 중계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홍성군 예산군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에 함께하셨습니다. 후보들의 정책과 비전 또 공약을 꼼꼼히 따져보시고 오는 4월 10일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유튜브, TJB 뉴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